연방의회가 2019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이민자 권익단체와 정치인들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과 드림 액트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50년 후에는 미국에는 아시안 이민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1월 치러졌던 본선거에서 뉴저지 대부분 한인타운들의 투표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연말 쇼핑 시즌인 요즘 온라인 쇼핑 등을 이용할 경우 아이디 도용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의회가 2019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2019 예산안 처리 시한은 7일이었지만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별세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과 국장 준비 등을 감안해 여야가 맞서고 있는 국경장벽 예산안 등에 대한 정쟁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의회가 부시 전 대통령 애도 기간을 감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2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9월 말 2019 회계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뒤 오는 7일까지의 연방정부 임시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7일까지 새 예산안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국경장벽 설치 예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지만 이 미팅도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척 슈머 대표는 국경 안보와 장벽 설치에 16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설치를 위한 50억 달러를 반영한 예산안을 보내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해 연방정부 셧다운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공화당은 민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표결을 진행하려면 찬성 60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1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에서 9표를 협조받아야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주 이민자 권익단체와 정치인들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과 드림 액트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이 법안들의 제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맨하탄 시청 앞에는 메이크 더 로드와 민권센터, 뉴욕 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권익단체와 정치인들이 모여 다가오는 2019-2020 회계년도에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과 서류 미비 학생들을 위한 드림 액트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카르멘 들라로사 연방하원의원은 올해 드림 액트와 운전면허증 발급법이 확실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메릴랜드 등 이미 미국 내 12개 주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시점에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운전면허증 발급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분을 보호할 뿐 아니라 뉴욕주의 경제적 이득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 사이마 안잠 권익옹호 디렉터는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뉴욕주는 매년 5,7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얻을 수 있다며 은행 계좌 오픈과 자동차 등록비, 보험비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 다카 학생 등에게 학비를 보조해주는 드림 액트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류 미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을 늘려도 뉴욕주 전체 주정부 학비 보조 프로그램 비용의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달 쿠오모 주지사 측도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히스패닉 이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50년 후에는 아시안 이민자가 히스패닉을 추월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오는 2065년에는 미국 내 이민자 중 아시안이 38%를 차지해 히스패닉의 비율 31%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백인은 20%, 흑인은 9%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미국으로 온 이민자는 아시안이 히스패닉을 추월했다고 퓨 리서치 센터는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새 이민자가 히스패닉 55%, 아시안 25%였지만 2010년부터는 아시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 2016년에는 아시안이 37%, 히스패닉은 31%였습니다. 한편 지난 1970년대부터 이민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기준 약 4,370만 명으로 1970년의 4.7%에 비해 약 3배로 늘어났으며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증가세로 볼 때 미국에서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1890년의 14.8% 기록을 곧 추월할 것으로 보이며 2065년 이민자 인구는 7,82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민자 출신 국가는 멕시코 11.6%, 중국 2.7%, 인도 2.4%가 1위에서 3위이며 출신 지역은 아시아 27%, 유럽 캐나다 13%, 캐리비안 10%, 중미 8%, 남미 7% 등의 순입니다. 지난 11월 치러졌던 본선거에서 뉴저지 대부분 한인타운들의 투표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투표율에 힘입어 본선거에서 역대 가장 많은 18명의 한인 후보가 당선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뉴욕 한국일보사가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 11월 본선거 투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 팍은 전체 유권자 7,917명 가운데 52%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본선거 투표율 28%보다 무려 2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또 2014년 시장 선거 당시 투표율 33%를 훨씬 웃도는 것입니다. 또 포틀리도 올해 본선거 투표율이 58%로 지난해보다 약 1.5배 상승했습니다. 한인 데니스 심 시의원이 3선에 성공한 리치필드 역시 투표율이 57%로 지난해 본선거 34%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한인 후보들이 시의원 당선에 도전한 레오니아, 잉글루드 클립스, 클로스터 등의 본선거 투표율은 모두 6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투표율에 힘입어 연방 하원 뉴저지 3선거구에서는 앤디 킴 민주당 후보가 격전 끝에 승리해 미동부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 의원 탄생이라는 새 역사를 썼고 팰리세이즈 팍에서는 한인 유권자의 표심이 최초의 한인 시장 탄생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시의원 선거에서는 팰리세이즈 팍의 이종철, 폴 김, 리치필드의 데니스 심, 클러스터의 제니 정, 레오니아의 벤자민 최, 오라델 미리엄 유, 드몬트의 지미 최 등 7명의 한인 후보가 당선됐으며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9명이 선출됐습니다. 국세청이 2019년 세금 환급 시기를 앞두고 연말 쇼핑 시즌인 요즘 온라인 쇼핑 등을 이용할 경우 아이디 도용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 쇼핑 시즌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2019년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도용하는 시기라며 개인 금융계좌 정보, 사회보장번호, 신용카드 정보, 기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도용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RS의 척 레티그 위원은 특히 연말 연휴 동안에 세금이나 금융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은 훔친 데이터를 재빨리 현금화해 신용카드 빚을 갚거나 새 크레딧 계정을 만들고 심지어 훔친 아이디로 가짜 세금 신고를 해 환급금을 챙기기까지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척 위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와이파이의 사용을 피하고 잘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것과 이메일 피싱을 피하고 언제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비밀번호와 민감한 데이터를 잘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도심형 전차를 건설하는 브루클린 퀸즈 커넥터 프로젝트가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멜린다 게츠 퀸즈 보로장이 아마존사에 대해 관련 사업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2015년 발표한 BQX 프로젝트는 퀸즈 아스토리아에서 이스트 리버 강변을 따라 브루클린 파까지 이어지는 도심형 전차 건설 계획으로 오는 2029년부터 운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연방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캐츠 퀸즈 보로장은 어제 아마존은 제2본사 유치로 뉴욕주와 시정부로부터 수억 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지역 커뮤니티의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야 한다며 가장 첫 번째로 현재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BQX 프로젝트 투자에 나서준다면 지역 주민과 아마존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츠 보로장은 아마존의 제2본사 유치가 결정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인구 과밀화와 임대료 상승,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아마존이 먼저 BQX의 성공을 위해 투자에 나선다면 지역 주민들도 아마존의 제2본사를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대중교통에 무임승차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트랜짓은 버스와 지하철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탑승객들로 인한 운영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무임승차 특별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TA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해 올해에만 버스에서 1억 1,900만 달러, 지하철에서 9,600만 달러 등 총 2억 1,500만 달러의 무임 비용 손실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버스 승객 중 16%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으며 지하철에서는 전체 4%의 승객이 메트로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TA 바이포드 사장은 무임승차의 유형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뉴욕시경과의 협조하에 뉴욕시 전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트랜짓 이사회의 일부 이사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흑인 등 유색인종을 겨냥해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가 총기 사건 등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낮에 집 주변에서 조깅하기도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들이 조깅 중 강간, 살인을 당하는 사건이 늘어 혼자 운동 나가기를 꺼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0월 중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총기 사건이 없는 주말을 자축한 데 이어 최근 들어 뉴욕시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의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러너스 월드에 따르면 43%의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던 중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남성은 4%에 그쳤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조깅에 나선 시간도 대낮인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퀸즈 북부 지역의 경우 강간 범죄가 올해 초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95건이 신고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131건보다 48.9% 늘었습니다. 플러싱 등 백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만 올 들어 27건의 강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체육단체 뉴욕 로드 러너스는 여성들이 조깅을 할 때 모르는 사람이 희롱하는 말에 절대 응답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밝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운동을 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조깅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연방철도청이 내년부터 자동 제어 장치 PTC를 장착하지 않은 통근 열차의 운행을 불허한다고 밝힌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패스트트레인이 PTC 장착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쳤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연방법이 요구하는 안전 시스템 기준인 자동 제어 장치 PTC를 장착하기 위해 진행됐던 패스트트레인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이 완료돼 오는 12월 31일까지인 업그레이드 시한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철도청은 PTC를 장착하지 않은 통근 열차는 내년부터 엠트랙의 선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뉴저지 트랜짓은 기한 내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오가는 통근자들은 뉴저지 트랜짓의 교통수단보다 패스트트레인이 정시 운행률이 높고 믿을 수 있다며 패스트트레인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패스트트레인의 수입은 지난 2017년 기준 연간 2억 달러에 달했으나 운영을 위해 소요된 금액은 4억 달러로 매년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만청은 큰 적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새로 열차 72량 구입을 위해 1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는데 새 열차가 구간에 배치되면 현재 4분에서 6분인 열차 간 대기 시간이 3분대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뉴저지 트랜짓은 올 초 업그레이드 사업이 시작된 후 최근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연내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과학기술, 공학, 수학을 일컫는 스템 계열이 미래의 전망 있는 진로로 각광받으면서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학은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아직 생소한 분야인데요. LA에서 처음으로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박사와 함께하는 한인 학생들 대상 체험형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2, 3, go! 로봇 2대가 축구공을 사수하기 위해 앞다퉈 전진합니다. 하지만 이내 로봇들은 뒤엉켜 경기는 짧게 마무리됩니다. 실패를 거듭하지만 로봇을 직접 만들어보고 실제로 작동해보는 학생들의 마음은 흥미와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주말 LA에서 한인 학생들을 위한 스템 페어가 열렸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 60명에게는 로봇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우고 배운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학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한창인 고학년 그룹은 진지한 자세로 프로그램에 임하며 각자의 미션에 집중하는 등 남다른 열의를 보였습니다. It motivated me to become an engineer because there will always be many jobs for engineers and coders. I'm really interested in technology, and I think that if we keep doing robotics and things, then maybe we will find a way to help the world in maybe a different way using technology. 특히 한국의 천재 과학자 데니스 홍은 아이들에게 공학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강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 교수는 미래 한인 공학도를 발굴하기 위해선 교육 시스템 개선보단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한테 제일 중요한 선물 2가지는요. 책하고 공입니다. 책과 공. 책을 보고 견문을 넓히고 공, 나가서 뛰어노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로봇 공학과 메커니즘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로봇 연구는 사회를 이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며 로봇 공학에 대한 신념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과학자랑 공학자는요, 굉장히 즐겁고 보람되고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 공학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왜 하는지, why, 그거를 알고 잊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를 이롭게 할 기술을 만들고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는 그 why를 잊지 않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스템 페어를 주최한 재미과학기술자협회와 재미여성과학자협회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수준별 코딩 교육과 로봇공학과 3D 프린팅 등 새로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부에나팍 1지구 선거에서 역전극을 이루어낸 써니박 후보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 공식 최종 집계에서 16표 차로 당선을 확정지은 써니박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의 성원과 지지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정치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눈 보시고 저 찍어주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다 찍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저하고 약속 지켜주셨으니까 저도 시의원 하면서 제가 했던 약속 꼭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네. 써니박 후보는 오는 11일 시청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장례식이 열리는 5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연방기관은 휴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체국 등 연방기관의 뉴욕, 뉴저지 지역 업무도 하루 중단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도 내일 휴장을 결정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내일 국립성당에서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뉴욕시 공립중학교 보건교육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 학년도에 37.2%의 학생들에게만 보건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 공립중학교의 보건교육 실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한 학기 동안 최소 54시간 이상 학생들이 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에 따르면 어제부터 브롱스와 스테튼아일랜드의 미터 주차 요금은 상업지구인 1구역의 경우 현행 시간당 $1에서 $2로 2배가 인상됐습니다. 또 소매점이 밀집해 있는 2구역은 현행 시간당 $1에서 $1 50센트로 올랐고 주택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3구역은 25센트가 오른 시간당 $1 25센트를 주차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뉴욕주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롱아일랜드에서 교통 위반 세수가 가장 많이 거쳐 세수액이 $1억 4,6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2012년에 비해 약 40% 상승한 것입니다. 서포크 카운티의 이스트 햄튼, 나소 카운티 프리포트, 서포크 카운티 사우스 햄튼 등 교통 위반 세수가 가장 많이 거친 곳 10개 지역의 총 세금 수입은 2,200만 달러로 전체 세수액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쌀쌀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영상 2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